이제 명심보감이 오늘로 이제 벌써 20번째를 맞이했습니다. 20번째. 사실 명심보감은 20편째가 없어요. 근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명심보감 현대편입니다. 지금까지 19번째 편까지는 명심보감에 있는 편명을 그대로 붙여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즘 시대에는 꼭 필요한데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자주 주목하지 않았던 것들을 모아서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20편부터 21, 22, 23, 24편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건강입니다. 건강. 관심 많으시죠? 네. 물론 옛날 분들이라고 건강에 관심이 없으셨겠어요? 근데 옛날 분들은 건강을 따로 한 덕목으로 빼내지 않고 그냥 사는 것이 마음을 보존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분수를 알고 정말 조용조용 할 때 말할 때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이 본인들의 건강과 관련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로 건강을 빼놓지는 않은 거예요. 어쩌면 옛날 분들은 건강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많이 관심 가졌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삶의 한 방법이었지 건강 해갖고 따로 독립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을 따로 독립을 시켜서 과연 옛날 분들이 건강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 한번 같이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문을 좀 보셔야겠어요. 자, 첫 번째요. 손진인 양생명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손진인 양생명의 운. 손진인 양생명의 운. 노심편상기요. 노심편상기요. 사다태손신이라. 사다태손신이라. 신피심이역이요. 신피심이역이요. 기약병상이니라. 물사비환극하고 당령음식균하며 제3방야취하고 제1계 신진하라. 좀 어려운 글자도 많이 있고 좀 우리가 좀 깊이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글자씩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손진인 양생명운 할 때 이 손진인,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건 성을 가리킬 거고 이 진인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진인. 그냥 우리말로 하면 진짜 사람, 진짜 인간. 그럼 가짜 인간도 있어요? 여기서 참사람. 우리말로 하면 참사람. 참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분히 도교적 생각입니다. 장자에 보면 바로 이 참사람이란 사람이 나와요. 이 참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전에도 한번 쭉 제가 한번 말씀했어요. 정말 세상에 모든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라. 저 하늘을 나는 붕새든 저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든 어떤 삶이 아름답고 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러한 도를 깨친 사람을 참사람이라 한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참사람이라고 하는 건 도교에서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인 거죠. 마치 유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을 군자나 성인이라고 하듯이 도교에선 진인, 참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손시성을 가진 참사람이 있었대요. 자칭 참사람이란 얘기죠. 본인 얘기가. 이 사람이 무슨 글을 썼냐면 양생이라는 글을 써요. 양생. 이 양생이란 말을 컴퓨터에 검색 지시창에 찾아보면 뭐라고 나와서요? 양생은 콘크리트를 갖다가 양생하는 것으로서 콘크리트 양생한다는 그 양생이 아닙니다. 양생할 때 양자는 보양한다. 생이란 건 뭐예요? 나의 삶을. 나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 존재를 어떻게 양해가느냐, 길러나가느냐. 이게 양생이에요. 그래서 양생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양생법. 양생법. 양생법은 다양히 있죠. 그러니까 예방의학에서 요즘 많이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건강에서 자기의 생명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보양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적게 받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말 소식하고 이게 다 양생입니다. 당장 무슨 병이 생겨서 그 병에 대한 아주 대응 치료가 아니라 그 병이 생기기 전에 평소에 나를 끊임없이 보양하는 그러한 그 삶의 방식 태도를 양생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손시성을 가진 진인이라고 하는 참사람이 정말 어떻게 양생을 해야 되는지 그 양생에 대한 글을 쓴 것이 바로 양생명인데 첫 번째를 보죠. 자, 하나하나 보세요. 첫 번째 뭐예요? 노, 화를 내는데 심자 무슨 심자예요? 너무 심히 화를 내면 편은 기울어질 편자입니다. 상은요?
손상이 된다. 기는 기운. 아, 사람이 화를 너무 심하게 나면 그 다음엔 기가 손상이 된대요. 왜 여러분들 가끔 그 화내시는 분이 있죠. 막 화를 적절히 내는 건 괜찮아요. 분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살아있다는 의지예요. 분노한단 말이죠. 저 사람의 옳지 못한 행동에 분노하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분노하고 이런 적절한 분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긴장감의 한 표현입니다. 분노하지 못하는 사람, 아, 뭐 놔둬, 뭐 그런 거지. 이런 사람은 그 삶에 있어서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못하냔 말이지. 분노해서 나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적절한 분노를 넘어서서 심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무 심하게 분노를 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기가 그냥 팍 닫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적절히 하되 그것이 너무 심하면 결국은 기가 상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기가 상하게 된다. 두 번째 생각할 사자. 생각을 하긴 하되 너무 많으면 생각도 너무 많으면요. 크게 손은 뭐예요? 손해가 난단 말이에요. 손상이 가요. 뭐가 손상이? 내 정신이 손상이 돼요. 이걸 뭐 백날열을 생각해서 될 일이면 하지요. 근데 또 생각하고 아이고 아까워. 내가 그걸 그냥 보증을 잘못 써갖고는 그 1000만 원 날린 거 생각하면 아주 치가 떨리고 그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정신이 어떻게 돼요? 손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건 빨리 잊어버려. 빨리 잊어버리는 게 건강에 좋대요. 붕어가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다며요? 어항성에 있는 붕어가 이렇게 가다가 유리를 딱 만나면 아이고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다 딱 돌아서면 잊어버린대. 그리고 수초 옆에 가던 야, 이 수초를 보고 감격한대. 이렇게 좋은 곳이 있나. 그러다 다시 또 유리병에 딱 부딪히면 또 충격을 받는데요. 그러다 돌아서면 또 잊어버린대. 그래서 붕어가 어항 속에 산대요. 사람도 좀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세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거 하다 보면 결국은 정신이 허해지면서 그 정신이 깨지면서 그 다음부터 병이 살아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무슨 뭐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서양의학처럼 무슨 부러지고 따지고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좀 적게 받고 그리고 생각도 좀 너무 깊이 하지 말고 좀 끊을 땐 끊고 잡념 같은 거 끊어버리고 이것이 양생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계속 가보세요. 뭐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이게 이렇게 연결이 정신이 그러면 손상이 돼서 정신이 어떻게 돼요? 피는 무슨 피자입니까 이게? 피로해지면 정신이 피곤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에 영향을 줘서 시우리자 불인력자 마음이 쉽게 사역을 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혹시 느낌이 있으세요? 정신이 피곤하고 지쳐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이 쉽게 남이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요. 에? 전 그게 이해가 가요. 우리 옛날에 제가 알던 어떤 분이 어디 뭐죠? 동네마다 왜 옛날에 무슨 상품 같은 거 준다고 휴지 같은 거 준다고 이렇게 어느 차려놓고는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막 쇼도 하고 하다가 결국은 뭐 이상한 거 파는 거 있어요. 뭐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냥 사인하게 만들어요. 근데 한번 사갖고 오셨더라고. 우리 가까운 분이 나를 낳아주신 분이. 근데 이해가 가는 게 좀 아프셨는데 정신이 이렇게 점점 허해지니까 이렇게 주관이 이렇게 뚜렷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이해 가세요? 전 충분히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니까 남이 뭐 이러면은 쉽게 그냥 나도 모르게 헉하니 좋은 것 같아서 하고 나면 끝나고 나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이미 정신이 약간 피곤해졌기 때문에 그걸 사리 판단을 갖다가 분별히 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니까 내 마음이 쉽게 움직여지. 역당한다는 건 뭐예요?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가. 그런 경우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면은 마음도 그냥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순차적인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그 다음 이게 되겠네. 그 기가 어떻게 돼요? 기가 약해지면 결국은 그 다음부터는 그 약해진 기 속으로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병이라는 것이
서로 상자에 이날인자, 서로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간장이 터지면 심장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면 비장이 터지고, 파파파파 커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처럼 뭐 하나가 턱 터지는 게 아니라 결국 모든 건 다 뭐예요? 분노가 심해서 기가 상하면 기가 약해지고 병이 서로 물고 일어난단 말이죠. 그럼 병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예요? 분노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내지 마,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심하게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뭐 이렇게 화낼 일 있어요, 세상에. 어? 그냥 뭐 운명이라니 하고 그냥 그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정신이 손상당하고, 정신이 손상돼서 피로해지면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 둥둥 떠다니면서 중심을 못 잡는 거죠. 그래서 옛날 말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사 비환극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말물자 하여금 사자. 뭐 하지 말래요? 슬플 비자죠. 슬픔이든 환, 기쁨이든 뭐 하지 말래요? 극도로까지 이르게 하지는 말래요. 이 말물자 뭐뭐 하지 말라는 금지사니까. 그러니까 슬픔이든 기쁨이든 간에 뭐예요? 적절한 슬픔과 적절한 기쁨. 이것이지. 이거를 너무 극이라는 게 뭡니까? 비통함이 극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나요? 완전히? 그냥 논어에 그런 말이 있죠. 라기부름, 이 정신. 즐겁긴 해요. 즐겁긴 하되, 그러나 안이불 자에 음란한 음자. 그 즐거움이 넘쳐서 극도로 지나가게 되면 음란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즐겁긴 하되. 그리고 슬프긴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슬픔이 지나서 불상, 가슴에 상처를 내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라기부름 불상. 기뻐하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기쁨이 도를 넘어서 음란함에까지 끼쳐나가면 그건 더 이상 기쁨이 아닌 거예요. 슬픔이라는 것이 슬프기는 게 의미가 있지만 슬픔이 극에 달아서 내 가슴까지 도려낸 듯한 슬픔이 된다면 그건 아름다운 슬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슬픔이 극할 때 뭐예요? 사람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뭐 하라 그래요? 곡하라 그러죠? 무슨 곡이요? 에이고 그게 슬퍼 보여요? 그 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진짜 슬픔은요 곡 못해요. 이거는 나중에 곡 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 받고 대곡도 해줘요. 동네에서. 참 전 이걸 보면서 야,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이 극에 다르면 그게 가슴에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형식화시킨 거예요. 슬플 때는 곡을 해라. 곡을 하면 슬픔보다는 이거 맞추려고 슬픔은 좀 멀리 가요. 그 옛날에 이제 시골집에서 곡하는 거 보면은 그건 마치 하나의 노래예요. 슬픔을 더 이상 극도로 가지 않고 나름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하나의 형식으로서 곡이란 형식이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곡을 참 좋아해요. 슬픈 자의 울음이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서려는 자의 울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적 의례나 형식을 보면 바로 슬픔은 하되 그것이 지극해져서 당신의 가슴을 찢지 말란 말이죠. 기쁘긴 하되 그 기쁨이 넘쳐서 정말 가서는 안 돼야 될 그 음란한 데까지는 가지 말라. 이게 바로 라기부름의 정신, 불상의 정신입니다. 그게 결국은 동양에서 얘기하는 가장 완벽한 건강 형태가 뭐예요? 밸런스. 적절한 슬픔과 기쁨. 너무 기쁘다는데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슬픔이든 기쁨이든 너무 극도로까지 이르게 하지는 마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마땅히 당자, 하여금 영자. 마땅히 뭘로 하여금? 음식으로 하여금 뭐 하래요? 고르게.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계속 아름다운 건강이란 건 밸런스의 밸런스. 그래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는, 양기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음기가 너무 강해도 안 돼서 음양의 조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와 여자 부부간의 적절한 밸런스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가장 완벽한 조화로운 생태라고 본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도 고르게 할 것이며
제3방야치. 이건 제가 좀 싫어하는 건데. 2번, 3번 방지해라. 뭘요? 밤에 취하는 걸. 그러니까 2차, 3차 가지 말래요. 2번, 3번 취하는 거 절대로 금지입니다. 딱 한 잔하고 끝나야지 2차, 3차 하면 안 된대요. 제일 무서운 게 제1계.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계해야 될 게 있대요. 그게 뭐래요? 새벽신. 그 다음 뭐예요? 성낼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계가 뭐래요? 아침부터 화내는 거. 이게 제일 조심해야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침에 화 많이 내죠. 일어나라 소리 벅벅 질러대고 당신 밥도 안 먹고 출근하냐? 이게 아침에 화를 내고 싸우면 그 다음부터 하루 종일 그의 모든 하루의 기운을 다 깨버리는 거죠. 어떤 일 해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 아침에 그 기억이 그냥 내 온몸에 그냥 그 뼈 마디마디 유전자 풀마다 그냥 세포 마디마디에 그 싫은 감정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해서 즐겁겠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아침에는 되도록이면 화내지 말란 말이죠. 아침에 화나는 걸 가장 조심할 점으로 삼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거 쭉 보면서 그냥 느낌으로 세요. 화를 내도 너무 심하게 내지 마라. 그것은 너무 치우치게 되면 기를 상하게 되나니 기가 약해지면 병이 잇따라서 원인이 되어 나타난다. 생각도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너무 많이 하면 그것이 크게 정신을 손상시킨다. 그러면 정신이 피로해지고 마음이 뜬구름 없이 남의 사역을 당하는 데 쉽게 된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그게 가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하여금 마땅히 균일하게 할 것이니라. 2번, 3번 저녁에 취하는 걸 방지하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새벽에 화내는 것이다. 건강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특별한 아침에 운동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 모든 병은 마음에서 온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옛날 분들은. 결국 그 마음을 규제하는 게 기운이고 그 기운을 규제하는 게 정신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내 기운과 정신이 정말 적절하게 부드럽게 조화가 됐을 때 그것이 진정 건강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이 건강편의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손진인 양생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경행록 얘기를 좀 보죠. 경행록은 식담 정신상이요. 심정몽매 아니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식담, 무슨 식자입니까? 음식할 때 식자죠. 먹는 음식이 담은 무슨 잡자요? 좀 싱겁겠다시피 먹으래요. 음식을 먹을 땐 좀 싱거우다시피 먹으래요. 그래야 정신이 어떻게 된대요? 예? 그래야 정신이 상쾌하게 된답니다. 이 상자를 가만히 보세요. 이 상자가 큰 대자 놓고 별이 말똥말똥 되는 게 상자예요. 옛날부터 음식은 싱겁게 먹으라고 됐어요.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있었던 1795년 저 수원에 가면 옛날 화성이라고 불렀어요. 그 화성에는 임금님의 별도의 궁궐인 화성 행궁이 있는데 그 행궁에 정조대왕이 그의 어머니 해경웅 씨를 모시고 그 화성까지 행차해서 어머니 환갑잔치를 드렸어요. 환갑잔치를 치러드리고 그리고 그 환갑잔치를 치러드린 결과를 묶어놓은 책이 원행을묘 정리의계란 책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환갑잔치 때 어머니 환갑상에 70가지의 음식을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70가지의 음식 이름이 쭉 적혀 있어요. 홍합탕, 완자탕, 무슨 탕, 각색전과 강생전과 흑백전과 쭉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재료들까지 몇 촌, 몇 푼, 몇 냥 들어간지 다 써 있어요. 제가 그걸 70가지 요리를 다 보고 하나하나 다 재료를 체크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다 싱거워요. 그리고 모든 간은 거의 간장으로 합니다. 소금도 잘 안, 소금 간간히 써요. 젖은 음식 말고 마른 음식엔 소금을 써요. 근데 거의 간장으로 밑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참 싱겁게 먹었다는, 짜게 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식담 정신상이라, 즉 먹는 음식이 담백하면 정신이 상쾌하게 되고 심청몽매 아니라 심청, 내 갖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맑으면, 맑을 청자. 그러면 몽은 뭡니까? 꿈몽자입니다. 꿈몽자에 매는 잠잘 매자. 즉 오매불망할 때 매자죠. 몽매, 잠자리가 편안하다. 결국은 음식이 담백해야 정신이 상쾌해지고 마음이 맑아져야 꿈자리가 편안하다. 그러니까 모든 내 정신과 내 꿈자리의 가장 기본은 뭐예요? 음식물부터 조절하라는 얘기죠. 담백하게 먹어서 내 정신을 맑게 만들고, 어느 집 가면 음식 맛있는 집 먹었다가 가면은 먹을 땐 맛있어요. 막 짝짝 붙어요. 막. 그런 집 봤죠? 막 걸쭉하니 막 달고 맵고 짜고 막 붙는데 그것만 먹고 나면 온몸이 마치 무슨 막 그 때가 낀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들어보신 적 없어요? 너무 그 자극적이고 사람에게 막 좋아하는. 그래서 노자 도동경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 맛을 추구하지 말래요. 뭐 정말 사람이 추구하다 보면 오미라는 걸 추구해요. 오미란 건 뭐예요? 아주 5가지 화려한 맛이죠.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오미는 뭘 하냐? 사람의 입을 썩게 만든대요. 뭐 너무 많은 맛을 추구하다 보면은 본래의 음식 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래 음식이 갖고 있는, 요즘은 또 웰빙 시대라 정말 본래 음식 맛을 훨씬 더 비싸게 쳐줘요. 그러니까 조미된 음식보다는 그냥 원래 그냥 생으로 된 것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노자가 얘기했던 그 여성주의, 영아주의, 음식에 있어서 담백한 맛, 본래 그 맛, 뭐 어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강조가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그것이 담백해야 되고, 그래야 정신이 깨끗하고 맑아지고, 그 다음에 꿈자리도 편안해지고, 뭐 이런 상관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경행록은 식담 정신상이요 심청 목매 아니니라. 그 다음에 이견지 얘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견지은 피색여 피수하고 피풍여 피전하라. 막기 공심차하고 소식 중야반하라. 여기도 4가지의 건강법이 나옵니다. 하나하나 한번, 오늘 뭐 이 20번째 강의는 옛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건강을 유지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견지라는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피색. 무슨 피자죠 이게? 색을 피하래요. 색을. 마치 같을 여자 뭐 피하듯이요. 색을 피하기를 마치 뭘 피하? 원수 피하듯이. 어떤 분이 웃으셨어 지금? 예? 이게 이제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이 자체가 조금 약간 좀 금욕적인 걸 굉장히 강조를 해요. 사실은 전체적인 톤이, 물론 뭐 유교 얘기도 있고 뭐 아니면 불교 얘기도 있고 다양한 얘기도 들어있는데, 특히 명심보감을 편집한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도가철학입니다. 도가철학이란 게 뭐예요? 참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금욕이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래서 금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색에 대한 그 강조입니다. 색을 피하란 말이죠. 피색. 색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서 굉장히 많은 정신을 쏟게 만들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발산하게 만든다는 거죠. 색을 피하라. 마치 뭐 피하듯이요? 원수 피하듯이.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은 뭐라 그래요? 원수야 물러나라. 그러면 명심보감 배우지 말라 그러거든. 색을 피하기를 마치 원수 피하듯이 하라. 그 다음 피풍. 2번째 뭘 피해요? 바람을 피해. 바람을 피하기를 마치 뭘 피하듯이요? 이거는 아주 뭐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바람, 중풍이란 게 뭐예요? 중풍. 중이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바람 맞았다. 이게 중풍이죠. 뼈에 바람 들어가면 골다공증. 이 바람이라는 게 이게 밸런스를 깨는 거거든요. 바람 들어간 무가 맛있어요? 무도 바람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아요. 꽉 찬 거.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왜 풍수지리에서도 보듯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을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집을 치고 들어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물을 치고 들어오면 그 바람 때문에 사람이 기가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람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뭡니까 그 돌 같은 거 베고 놓으면 안 되고 바람 저녁 때 꼭 문 열어놓고 이렇게 배 이렇게 열어놓고 자면 안 되고 항상 바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건강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요즘은 그냥 스포츠카 같은 거 문 창문 다 열어놓고 막 그 바람 샥 맞으면서 그게 그때 맞을 땐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딘가에 내 몸에 그게 틈을 집어넣어야 돼. 저도 한의학을 안 해서 잘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 바람 피해라는 얘기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건강 중에 하나가 절대로 찬바람 함부로 쐬지 마라. 아무리 덥다 그래서 문 다 열어놓고 그래서 저녁 때 여름에 선풍기 켜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 켜놓고 죽은 사람들 많잖아요. 끊임없이 바람이 그 사람을 강타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집 같은 거 질 때도요, 바람 바로 들어오는 데는 집 절대 안 집니다. 그게 결국은 그 집을 치고 나고 자기를 갖다 친단 말이에서 약간 돌아가는데 바람이 이렇게 돌아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런 그 장치들을 해요. 그래서 바람 피하기를 마치 화살 오면 화살 피하듯이 피하라. 이것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말 막자, 뭐뭐 하지 마시오 이런 뜻이겠고, 끽은 무슨 끽자 이게요? 먹을 끽자인데 우리가 담배 연기 먹는 걸 뭐라 그래요? 끼견. 차 마시는 걸 끽다. 끽다라고 해요. 끽다. 우리 자주 쓰잖아요. 지가 끽해야 얼마나 먹겠어. 그 뭐예요?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냐. 끽해야 얼마나 먹겠냐. 믿거나 말거나. 이거 먹을 끽자입니다. 먹을 끽자.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막 끽. 뭘 먹으면 안 돼요? 공심에 빌공자 마음심자. 빈 마음에. 다시 말하면 빈 속에. 속이 비어있는데 뭘 마시면 안 돼요? 커피 마시면 안 된대요. 차라고 하는 게 자극성이 있잖아요. 위를 흐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차든 커피든 이렇게 위를 흡는 성질이 있는 것들은 빈속에 절대 마시지 마라.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피부터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에? 안 찾으세요? 그런 거 안 찾으세요? 어떤 분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담배부터 착 물고는 빈속에 그 담배 연기가 속을 바람을 확 집어넣는, 축축축축 다 물어져 내리는 거죠. 그냥. 걷다 커피를 찌라게 타서 빵 마시면 일찍 가고 싶으신 분들. 옛날에 빈속에 절대 먹지 마라. 빈속에 담배 피거나 절대 차 마시지 마라. 기호식품들이요. 이런 것들 빈속에 먹지 말라는 게 아주 기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식. 음식을 먹는데 적게 먹으래요. 언제요? 가운데 중자 그리고 밤야자. 한밤중에 중야에 밥 먹는 거에 대해서 소식하라. 그러니까 한밤중에 많이 먹지 말래요. 이거는 요즘들 너무나 잘 지키고 있죠. 늦으면 먹으면은 그건 죽음이다. 그래서 근데 옛날에는 전 기억에 한 11시쯤 됐나? 겨울밤 같은 때 어머님이 그 동치미 국물 이렇게 떠갖고 오셔갖고는 국수 삶아서, 국수에다가 동치미 국물에 국수 말아갖고 못 드셔보셨어요? 그냥 그 얼음 낀 김치 그냥 석석 썰어서 그거하고 먹고 든든한 한 그릇 먹고 자면 괜찮았던 것 같은데, 여간 그래도 빈속에, 그러니까 저녁 밤늦게는 먹는 거를 줄여라. 이것이 이제 기본 건강법이네요. 그러니까 이견지든 아까 말하는 손진인의 양생명이든 전부 다 건강 얘기예요. 다시 보세요. 피생여 피수하라. 색을 피하기를 마치 원수 피하듯이 하라. 피풍여 피전하라. 바람 피하기를 마치 화살 피하듯이 하라. 맡긴 공심자하라. 저 빈속에 차 마시지 마라. 소식 중야반하라. 저녁 한밤중에 밥 많이 먹지 마라. 다 우리가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여러분들 개중에 다 이걸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논어 얘기 좀 한번 해보죠. 논어 얘기. 논어운 유주무량이되 불금난이니라. 이거는 그 논어가 총 20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20편 중에 이제 공자님의 식생활, 평상시의 그 생활에 대해서 주로 나온 게 10번째 편 향당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공자님의 식습관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걸 좀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공자님이 어떤 식습관을 가졌냐면, 여기서 일단 술에 대해서 유주무량 무슨 뜻이에요? 오직유자 술주자, 오직유자에 술주자, 오직 술을 많이 드셨는데 무량으로 드셨다. 예? 없을 무자 헤아릴 양자, 양이 없이 드셨다. 그럼 다시 말하면 공자님은 말술이란 거죠. 말술. 공자님이 말술이면 좀 그러네. 약간 술고래입니다. 술고래. 공자님이 그렇게 술을 좋아하셨대요. 그런데 아무리 술을 드셔도요, 아니 불자에 미칠 급자에 어지러울 난자, 어디에 이르진 않으셨어요? 난리치는 데 이르진 않으셨다. 그러니까 아무리 술을 먹어도 뭐예요? 딱 자기 자리 잡고, 정신 잃지 않고. 전 이걸 계속 공부하면서, 야, 공자님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어디 술을 많이 먹은 거 좋은데, 아니 술을 아무리 먹어도 까딱없는 사람이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걸 이렇게 끊어버렸죠. 그냥. 술을 드시면 한량없이 드셨는데 양에 차지 않으면 난리를 치셨다. 훨씬 더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그 한문은, 원래 한문은 어디서 끊느냐에 따라서 이게 생각이 틀려요. 그러니까 유주무량 불급난 이러면은 술을 드시면 한량없이 드셨는데 난리에 미치진 않으셨다. 너무 그건 인간 공자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공자가 아니에요. 불급이면 난하셨다. 양에 미치지 않으면 난리를 치셨다. 술 더 사와 이놈아. 훨씬 더 인간답잖아요. 술 먹고 까딱없는 사람이 그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공자가 얘기하는, 논어에서 얘기하는 음식 습관 몇 가지를 얘기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공자는 부득기장 불식이라. 아니 불자에 얻을 득자, 그 기자에 이 장자는 요즘 말로 하면 소스 장자. 그리고 아니 불자에 먹을 식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장을 얻지 않고선 드시지 않았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음식에 맞는 소스를 얻지 못했으면 그것을 드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돼지 족발을 드시는데 새우젓이 없으면 안 먹어. 또 뭐 있죠? 소스가? 뭐, 예? 회 먹을 때 와사비. 잘 아시네요. 그걸 뭐라, 음식궁합이라 그러나요? 알게 모르게 그 두 가지가 서로 뭐예요? 보호해준다 그러나요? 한쪽이 강하면 새우젓이 좀 그걸 사겨주고, 이런 어떤 서로의 보호의 관계.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을 그냥, 공자님 까탈스러운 사람이야. 어떤 음식 먹는데 그 음식에 맞는 소스 안 먹으면, 없으면 안 드셨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공자님은 음식 속에서도 뭔가 인문학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 남자가 아니면 만나지 않으셨다. 이게 뭐니까 하나의 음식에서 하나의 어떤 인문학적인 그 삶의 태도까지 연결시킨 거죠. 왜 그 파트너와 그 파트너가 만나는 게 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딴 사람하고 나오면 옳지 못한 거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냐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거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거기 가면 안 가는 거죠. 이게 습관화되면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자리에 갈 자리가 아닌데 안 가요. 왜? 나는 그 소스가 아니면 안 먹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먹는 식생활 습관과 그가 살아가는 방식과 어떻게 보면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공자의 그 음식 습관이 결국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의 한 방식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좀 과대 해석인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계속 봐봐요. 그러면 또 뭐라 그러냐면요. 두 번째, 색깔이 안 좋다든지, 또 냄새가 안 좋다든지, 할부정, 잘랐는데 그 잘랐는 게 똑바로 안 잘랐다든지, 그 다음에 불시, 고 먹을 때가 아니라든지 하면은 불식이라 드시지 않으셨다. 홍어는 안 드셨을 것 같아요. 홍어에. 푹 삭인 홍어 있죠. 예? 그러니까 공자가 뭐 색깔 안 좋은 거, 냄새 나는 거, 제대로 딱딱딱딱 자르지 못한 거, 불시,
그때가 아닌 거 그거는 절대 안 드셨다는 얘기는 이것도 명분론이지 하나의. 나는 요 때에 먹을 만한 때에 먹고 그리고 똑바로 해야 내가 먹고 뭐 그런 것이 하나의 음식 습관이지만 삶의 방식이기도 한 거죠. 예. 까탈스럽습니까 좀? 아무거나 주문 다 먹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군자 노너 닮으려고 공자님 닮으려고 저도 꽤 까탈스러워요. 두 번 넣은 반찬 잘 안 먹어요. 왜냐면 두 번 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색이 벌써 향이 맛이 바르지 않으니까. 안 그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나오는 게 고주 살고자입니다. 즉 시장에서 사온 술과 그리고 시장에서 파는 육포는 드시지 않았다. 고주 시포는 불식이라 이런 말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패스트푸드 안 드셨다는 얘기. 직접 만들어 드셨고 뭐 본인이 드셨겠어요? 부인이 힘들었겠지. 여간 공자님의 음식 습관을 이렇게 보면은 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밥 먹는 밥의 기운을 이기지 않게 드셨다. 밥을 드실 때는 항상 배불름을 구하지 않으셨다. 뭐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공자님의 음식 생활 습관은 결국 자기의 삶의 방식하고 많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공자님은 유주무량이 시대 불급난이라 술을 많이 드셨으되 난리를 피진 않으셨다. 또는 모자르면 난리를 치셨다. 어쨌든 전 그래서 그 공자에 대해서 마치 꿈을 꾸고 있다 느낌이. 제가 이제 처음에 논어를 읽을 때는 그냥 글자로만 보였는데 자꾸만 또 보고 또 보다 보니까 2500년 전에 공자하고 뭔가 내가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 막 옆에서 보는 듯한 착각이 약간 머리가 정신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이 공자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강의할 때는 굉장히 감성적으로 제가 좀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라고 하는 사람을 신이나 어떠한 절대적인 우리가 건접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자꾸만 제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급이면 난하셨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공자님 그런 얘기 있어요. 공자님이 하루는 조정에 나가서 퇴근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집안 마구간에 불이 나갖고 사람들이 난리도 아니에요. 마구간 하면 요즘 뭐예요? 차고에 불이 난 거죠. 다들 막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때 공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상할 상자 사람이 자 어져서 어자 상인호와 사람 다쳤니? 하고는 아니 입을 자 물을 문자에 말 맞자 말에 대해선 묻지 않으셨다. 이것만 보면 뭐예요? 공자님은 정말 말보다 더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람. 그러면 사람은 소중하고 말은요? 말도 소중하죠. 그래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죠. 상인호와 사람이 다쳤느냐? 부호와 안 다쳤느냐? 여기서 끊고 말은 어떻게 됐냐고 그 다음에 물으셨다. 상인호와 부와 문마하시다. 사람이 다쳤니? 안 다쳤니? 그리고 내 말은 어떻게 됐니? 훨씬 더 인간답지 않아요. 내 차가 불에 다 탔는데 내 말이 다 타 있는데 내 재산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사람만 생각하는 사람, 그게 어찌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물어볼 건 뭐예요? 사람이죠. 야, 사람 안 다쳤냐? 그래? 차는 괜찮아? 이게 정상적이지 않아요? 사람 다쳤니? 그리고 딱 돌아서 이거 역시 좀 공자가 인간답지 못해요. 그래서 유주무량 불급난도 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기 얘기를 한번 볼까요? 사기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기왈. 교천예면은 비주불량이요. 군신붕우는 비주불의요. 투쟁상화는 투쟁상화는 비주불건이요. 고로 주유성패하니 이 불가 범음진이라. 네, 비주불건이요라고 해석해야겠네. 자, 같이 한번 제가 해석해 볼게요. 사기왈. 사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한나라 무제 때 역사가이자 그리고 한나라 무제 이전 3000년의 역사를 총집대성한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쓴 역사책 사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교천예묘, 교라고 하는 건 왜 여러분들 그 교문이라고 서울 교문 바깥에 나가면 교회 나간다. 교라고 하는 건 교회예요, 교회. 교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서울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 관문에서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걸 교천제사라고 얘기해요. 교천제사. 예묘, 사당에서 제사 지내는 걸 예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천예묘는 뭡니까? 하늘에 교제사를 지내고 사당에서 예를 표하는 걸 교천예묘라고 합니다. 자, 교천예묘를 할 때 비주는 불량이라 술이 아니면 안 입을 자의 제사 드릴 향자. 술이 아니면 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 지낼 때 술 빠지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예? 안고 없는 집방이죠. 제사에서는 항상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술. 왜 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술의 미학을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제사 때 왜 술이 필요할까? 이 술이라고 하는 매개는 뭔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살아있는 자와 돌아가신 자, 그 돌아가신 자를 영적으로 연결해주는 매개물이라는 거죠. 술을 먹으면, 살아있는 자가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현실을 잊어버려요. 즉 망각의 세계로 빠지게 되죠. 그런 경험 안 해보셨죠? 그거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야 제 이 말이 이해하는데. 즉 인간이 생각하는 모든 현실적인 현상 구조들, 그걸 술이란 매개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오로지 저 하늘의 세계, 즉 나를 벗어난 세계를 느낌으로써 돌아가신 자와 일시적인 만남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건 굉장히 좋은 해석이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정신이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의 그 망하의 경지, 무아의 경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건 산자와 죽은 자가 만나는 하나의 매개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요. 즉 제사를 지낼 때 술이 없으면 제사가 안 지내지고, 두 번째 술, 군신붕어, 임금과 신하, 벗들과 친구 사이에 비주불이라. 술이 없으면 의리가 안 맺어져요. 술을 먹어야 서로 친구 간에든 임금 간에든 서로 의리가 맺어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투쟁상화. 싸우고 다툰 뒤에 서로 상자 화합할 하자. 서로 화해할 때 비주불건이라. 술이 아니면 서로 화해를 권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술의 기능 세 가지 뭡니까? 제사에서 흠양의 매개체. 두 번째는요, 인간관계의 매개체. 세 번째는 화해의 매개체. 그래서 주유성패라는 말을 해요. 술은 성공도 이룰 수 있고 실패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불가 범음진이라. 불가 뭐뭐해서는 안 돼요. 범, 함부로 범자입니다. 함부로 마시름자 갈지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건강이라고 하는 거 결국 이 술도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한 요소인데, 술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 때는 영적인 교감의 매개체로서,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인간의 의리를 맺어주는 매개체로서, 그리고 싸운 뒤에 화해하는 것은 화해의 매개체로 쓰인단 말이에요. 이 술을 잘 먹으면 성공을 이룰 것이요, 술을 잘못 먹으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제사가 깨지고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술은 절대로 함부로 마시지 마라. 적절하게 생각하고 마시라. 그 얘기를 하면서 건강편의 술 얘기를 지금 해드린 겁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진인 양생명해운 노심 편상기요 사다태손신이라. 신피 심이역이요 기약병상이니라. 물사 비환극하고 당령 음식균하며 제3 방야 취하고 제1계 신진하라. 손시성을 가진 진인이 생을 보양하는 기록에 이르기를 성냄이 너무 심하면 치우쳐서 기를 상하게 되고 생각이 많아지면 크게 정신이 손상되는지라. 정신이 피로해지면 마음이 쉽게 사약당할 것이요 기가 약해지면 병이 서로 꼬리를 물고 원인이 되는지라. 비탄이든 기쁨이든 극에 이르게 하지 말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여금 마땅히 균일하게 하라. 밤에 한밤중에 2번 3번 취하는 걸 방지하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새벽에 화를 내는 것이니라. 경행록에 온 식담 정신상이요 심청몽매 아니니라. 경행록에 이르기를 음식이 단박하면 정신도 상쾌하고 맑아질 것이요 마음이 맑아지면 꿈자리가 편안하게 될 것이니라. 이견지에 온 피새겨 피수하고 피풍녀 피전하라.
막깃 공심차하고 소식중야반하라. 이견지에 이르렀다. 색을 피하기를 원수 피하는 것처럼 할 것이며 바람 피하기를 화살 피하는 것처럼 하라.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라. 한밤중에 밥을 적게 먹어라. 노노에 이르기를 유주무량이 돼 불금나니라. 오직 술을 드심에 한량없이 드셨으되 양에 차지 않으면 난리를 치셨다. 사기왈 교천예매는 비주불량이요 군신붕은 비주불이요 투쟁상화는 비주불건이요 고로 주유성패하니 이 불가범음진이라. 사마천 사기에 이르기를 하늘에 교제사를 지내고 사당의 이해를 표할 때 술이 없다면 제사를 드릴 수 없을 것이요 임금과 신하, 벗과 친구 사이의 인간관계에 술이 없다면 의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요 싸우고 다툰 뒤에 서로 화목하게 화해하는 것은 술이 아니면 서로 권할 수 없을 것이니 그러므로 술은 성공도 이룰 수 있을 것이요 실패도 할 수 있을 것이니 함부로 마셔서는 안 될 것이니라. 어떻게 건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뭐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뭐 건강법들 많이 있어요. 네, 뭐 몸 웰빙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강법이 뭡니까? 네?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욕심 버리고 집착 버리고 생각 좀 버리고 저 적절하게 내 마음을 유지해 나가면 그야말로 기가 완전하게 밸런스를 이루고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 다음부터 하는 일도 밝게 되고 그게 건강 아닐까 싶어요. 말은 쉽지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마음만 다스리면 100가지 병에서 면할 수 있다는 그 생각 잊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